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유앤 타로입니다. 오늘은 내가 결국에 사귀게 될 사람, 나의 다음 연애 상대, 나의 새로운 연애 상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서로에게 반하게 되는지, 우리가 언제 사귀게 되는지,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 알려드릴 거고요. 숫자, 우리 만나게 되는 숫자나 우리에게 기념일이 될 만한 숫자까지도 제가 정확히 공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의 카드가 있어요.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카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카드가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셔서 타임라인 클릭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소개팅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이어주거나 중간에 우리 두 사람을 알게 해주는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제3자의 역할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과 사귈 마음이 크게 있지는 않았었대요. 근데 알아가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를 받게 될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연락, 꾸준히 연락 오면서 나는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에게 호감이 생긴다. 이러한 흐름이에요. 지금 카드들을 보면.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우리 1번 분이 나 요즘 좀 너무 외로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혼자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그때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시점이 생길 거고요. 그때 소개받았던 혹은 내가 그때 알게 되었던 이 사람, 상대방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분은 만남 이어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자주 보거나 자주 전화하거나 하면서 대화 이어가고 재밌는 거 되게 좋아해요. 두 분 다. 그래서 정적인 데이트보다는 역동적이고 자극 조금 추구하고 두 분 그러니까 스릴을 조금 추구하고 이런 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서로 운동한다거나 조금 활동적인 데이트 한다거나 이런 거 되게 잘 맞아요. 서로가 육체적인 이끌림도 서서히 짙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없으면 허전해 뭐 이런 느낌으로 육체적 합이 잘 맞는다라고도 좀 해석이 됩니다. 두 분이 만나게 되는 날짜가 속한 숫자를 조금 보면 2, 3, 7, 9예요. 이 숫자가 들어간 날짜에 우리가 만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고백을 하거나 내가 상대에게 고백을 하거나 우리 기념일이 있거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사귀게 될 상대방이 생일이 있다거나 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특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상대방은 오래된 감정을 비워내는 과정에서 1번 분을 만나게 된다고 나와요. 이거 약간 독특하죠. 근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을 해결하는 시점에 우리 1번 분을 알게 되는 건데 이 사람에게 그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감정은 꽤나 부정적이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1번 분이 처음에 상대방을 만났을 때 제가 처음에 이 사람과 사귈 마음이 애초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딱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나게 밝은 표정이라거나 엄청나게 나를 막 좋아한다거나 연애를 막 하고 싶어 미치겠고 안달나 있는 표정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이럴 거면 소개를 왜 받았어?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게 맞아? 아니면 이 사람 오늘 피곤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나를 처음 보게 되는 그날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쩌면 전부 이 오랫동안 묵혀있던 어떤 안 좋은 감정들과 이런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겠다라는 작은 희망이 나를 두고 생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 설레임, 반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만나기 전에 했던 연애에서의 안 좋았던 기억이나 혹은 오랫동안 연애를 안 했다면 그로 인해 이성을 좀 새롭게 만나는 것에 대한 귀찮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나의 상황, 가족, 직업 뭐 등등등 복잡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나를 만나는 순간 그게 어쩌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에게 표현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의 외모적 특징을 좀 이어가 보자면 이 사람이 귀여우면서도 시크하고요. 부드러우면서도 진중하게 생겼어요. 외모에서부터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지적인 느낌이 완전히 풍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쉽게 말을 못 걸 수 있는 인상이긴 해요. 차갑고 냉정해 보이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 사람이 또 중요한 게 이 꾸미는 카드들이 나옵니다. 패션에 대한 일가견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향수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고요. 본인을 굉장히 잘 꾸미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막 화려하게 막 트렌드에 맞춰서 무조건 유행하는 거 사고 요건 아닌데 옷에 대한 본인의 철학이 있거나 좋아하는 브랜드가 좀 확실히 있다거나 추구하는 추구미가 확실히 있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딱 한마디로 정의 내려지는 스타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직업이나 성향으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스타일.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깊은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그런데도 카리스마가 있어서 정의로운 부분이 있고요. 본인이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꾀를 부리거나 약자를 괴롭히거나 강약, 약강 이런 거 못 봐요.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외모로는 시크해 보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만의 패션 철학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만의 취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건드려주면 말 굉장히 많고 수다스러울 수 있어요. 본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직업적인 거 조금 더 보면 뭐 공무원, 일반 회사원 요런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긴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비장한 부분이 비밀을 다루는 일, 뭐 비서, 기밀 문서, 나라에 관련된 일, 경찰, 뭐 탐정, 수사, 미스테리, 공포와 관련된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작가다라고 하면 공포물 작가, 미스테리 연출가, 뭐 이런 거. 또 뭐 환경과 관련된 일, 환경, 인테리어, 뭐 토목, 뭐 이런 거. 그리고 약간 독특한 게 장의사, 장례와 관련된 일, 청소, 집안일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직업적인 것에도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것들도 다 직업이 맞잖아요. 무조건 회사 다닙니다. 이게 직업은 아닌 거잖아요. 다양한 직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직업적 예시를 이 사람을 진짜 만나게 된다면 한번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이 당시의 직업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직업을 좀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지도 한번 물어보시는 거 좋을 거예요. 자, 우리 두 사람은요, 서로가 사랑을 하면서도 서로의 일이 동시에 잘 풀리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합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분이 상대방의 직업을 이해해 주는 게 사실 이 관계의 제일 큰 핵심이자 관건이다 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이 본인의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자신에게 1번 분이 행복 그 자체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우리 1번 분 보고 있으면 하루 스트레스 다 날아간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번 분이 제가 봤을 땐 이 카드들을 딱 보면 생활력이 강하고요. 일단 똑부러져요. 거의 현명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이 의외로 우리 1번 분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티는 안 내고 겉으로 자신이 리드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나를 움직이는 건 1번 분이야 라고 1번 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리스펙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부심 좀 가지시면서 사귈 수 있을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분을 좀 표현해보는 단어는 팀워크가 매우 훌륭하고 좋은 커플이다. 요겁니다,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1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커플이에요. 카드를 보는데 아, 귀엽다. 정말 잘 어울린다. 세상 무해하다. 서로가 서로한테 진짜 사랑을 무한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커플이 지금이라도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이 사람들은 운명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득하거든요. 먼저 두 분이 만나게 되는 날짜에 속한 숫자를 좀 알려드릴게요. 0, 0, 0이에요. 0, 1, 3, 6이에요. 이 숫자가 들어간 날짜에 우리가 만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고백을 하거나 내가 상대에게 고백을 하거나 우리 기념일이 있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사귀게 된 상대방 생일 있는 거 뭐 이것도 포함됩니다. 자, 이번 분이 연애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사귀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인연을 만날 거야 라고 다짐하고 마음 먹고 만나게 되는 사람이 상대방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인 거죠.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다고 나와요. 우선 외모와 이 사람이 주는 분위기가 이번 분이 좋아하는 분위기다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눈이 낮은 편이 결코 아니에요. 그쵸? 이번 분이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나 사귀고 그냥 사귀면서 알아가고 이러지 않아요. 나는 처음부터 반하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첫날 곁에 있어도 이 사람하고 진전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첫눈에 뭐 위험한 사랑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나는 첫눈에 반해야 관계가 시작되는 스타일이라서 외모나 상대방이 내 스타일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상대방은 이번 분의 이상형에 부합합니다. 외모적으로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분위기가 있거나 한 거예요. 상대방 특징을 보면 상대방 예뻐요. 외적으로도 굉장히 눈에 띄는 외모 맞습니다. 특히나 눈이 진짜 예뻐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눈이 정말 예쁘고 눈에서 빛이 난다. 총명스럽다 라는 느낌이 와닿는 눈이라 보여집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왜 좋은 눈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또 비율이나 피지컬적으로도 굉장히 타고난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태도나 하고 꾸며놓으면 작정하고 꾸몄을 때 정말 예쁘고 정말 멋있을 거예요. 화려하게도 생겼어요. 자, 성격이나 이 사람 성향 볼 때 상대방은 신비로움이 조금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말을 하면 의외로 외모와 달리 반전이라는 모습도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볼 때는 절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의외로 입을 열면 털털하다거나 인간적이라거나 푼수 같은 것도 좀 있다거나 덜렁거린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수더분해 보인다거나 의외로 소탈해 보인다거나 굉장히 인간미가 보여지는 반전이 있다. 상대방이 온화해요. 보호 본능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나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느낌이.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남자다, 상대가 남자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서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남자답긴 한데 분명히 남자다운데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되게 예쁘게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 사람 직업을 봤을 때 사업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사업가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개인 사업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본인 이름 걸고 한다거나 영업직이라 본인 명함 따로 있다거나 이런 것들. 서비스직에서도 본인의 권위나 명예가 조금 높은 관리직을 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관리자, 팀장, 매니저 뭐 이런 타이틀 걸고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고요. 의료 쪽, 이쪽에도 가능성이 있고요. 이 사람 손재주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손으로 뭔가 만들고 이렇게 쓰고 뭐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이 사람이요. 사업은 금전운이 좋은 시기에 우리 이번 분을 만난다고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여유로운 데이트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해요. 자, 금전적으로 어려우면서 연애하면서 힘든 커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하필 누군가가 아니면 시험 준비한다거나 하필 누군가가 뭐 군대 갔다거나 하필 누군가가 취업 준비한다거나 하필 뭐 한쪽이 뭐 진짜 지금 뭐 어디 뭐 멀리 뭐 어디 가야 돼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준비를 하느라 뭐 시간 내는 것조차가 어렵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되면 나머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평범하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한쪽을 신경 쓰게 돼서 기울게 되거나 힘든 경우가 있는데 두 분은 서로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고 서로 여유로운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또 타이밍입니다. 그쵸? 그래서 돈 때문에 눈치 보거나 금전적인 것, 직업적인 것으로 자격지심 느끼거나 하는 감정도 없이 서로를 응원해주면서 서로의 일을 멋지다고 해주면서 만날 수 있는 커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카드입니다. 자, 상대의 독특한 특징으로는 이 사람이 본 가족, 자신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가족 안에서 사랑을 좀 많이 받았거나 특별히 친한 형제, 자매가 있다거나 돈독한 가족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 분이 상대방을 더 좋게 볼 수도 있겠다. 상대방 성격 자체 굉장히 밝아요. 이 에너지가 분명히 이번 분의 마음에도 쏙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요, 이번 분에게 빠지는 거, 이번 분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요, 외모도 외모예요. 이 상대방도 이쁘고 잘생긴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의 외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겠지만 자신보다 약간 강인하고 강단 있는 우리 이번 분의 모습에 더 반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매사 자신 있는 모습. 이번 분이 약간 까칠한 면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혼자 어디 내놔도 뭘 해서라도 먹고 살 것 같은 약간 강인한 생명력, 이런 거 좀 느껴지고요. 이런 게 독특하고 재밌는 특징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번 분에게서 느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번 분이 상대방과 이야기하거나 뭐 이렇게 툭툭 챙겨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좀 캐치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이번 분이 일하는 걸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사랑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상대방이다. 그래서 이 사람과 미래에 사귀게 되면서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나시길 바랄게요. 만들어 가시길. 이 두 분은요, 진짜 운명적이에요. 분명히 만나는 것 자체도 이 만나게 되는 이 순간이요, 굉장히 로맨틱하고 운명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그냥 그럴 수 있겠다 해갖고 만난 느낌이 아니라 정말 동화 같다. 한 편의 영화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분의 만남이 굉장히 운명적일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이나 나나 운명을 믿어요. 두 분은 운명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되게 잘 통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친구보다 수다 더 많이 떨 거고요. 진짜 친구랑 있는 것보다 너랑 있는 게 제일 재밌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분이 성향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으실 거예요. 이 두 분은 아마도 조금 일찍 사회생활을 하게 됐을 수도 있다라고도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카드 두고 제너럴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깊게 계속해서 카드를 뽑아보면서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긴 한데, 어쨌든 두 분은 사회생활 좀 일찍 했어야 됐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잘해서 일찍이 본인 앞가림이나 막 교재비 이런 거 본인이 과외하면서 막 다 벌었다거나 알바하면서 벌었다거나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봤을 거예요. 아, 난 이런 사람 좋아.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그거를 우리 이번 분에게서 발견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과 상대방이 사귀게 되는 그 시점에 우리 두 사람의 각자의 집안이나 혹은 직업적인 것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카드가 가장 먼저 보여지고요. 자, 우선은 나의 집안, 상대의 집안, 이 결 자체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만날 때부터 뭐 결혼을 기준으로
사귈 거다, 결혼을 전제로 사귈 거다 이렇게 해서 사귀는 경우도 있지만 3번 분이 상대방과 연애를 하게 될 때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상하게 상대를 예전부터 봐왔던 느낌이 들고 내가 이 사람의 가족하고 왠지 부딪힘이 많을 것 같지 않은 느낌, 이상하게 내가 저쪽 집안에 마음에 들게끔 될 것 같은 느낌, 저쪽 집안에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우리 쪽 집안에서도 상대방을 굉장히 예뻐하고 마음에 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안 자체에 대한 약간의 궁합이 약간 좋은 그런 느낌이 직감적으로 조금 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두 분이 만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예전부터 알던 친구, 혹은 진짜 가족처럼 뭔가가 이상하고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별로 안 든다. 이게 엄청난 메리트이자 이 커플의 진짜 최대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둘이 굉장히 취향적으로 잘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3번 분과 3번 분이 사귀게 될 상대방의 외모가요, 굉장히 닮았어요. 우리 두 사람의 인매가 닮았다거나 하관이 닮았다거나 혹은 눈매가 닮았다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서로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의 사람들이라거나,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외모에 끌렸나 봐, 이게 아니라 서로 정말 비슷한 부분에 끌렸나 봐, 서로 되게 닮은 사람끼리 사귄다더니,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 잘 만난다더니 그런 경우인가 봐 라고 누군가는 우리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과 내가 만날 수 있는 날짜,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날짜에 속한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5780이에요. 5780. 이 숫자가 들어간 날짜에 우리가 만나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고백을 하거나 내가 상대에게 고백을 하거나 우리 기념일이 있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귀게 될 상대방의 생일이 있다거나 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나의 생일도 껴넣어도 되지만 사실 나의 생일보다는 상대방의 특징과 우리의 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념일, 우리가 만들어 나갈 기념일, 혹은 고백받는 날짜, 고백하는 날짜, 혹은 상대방 쪽 생일, 요쪽으로 조금 맞춰보시는 게 더 정확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방의 직업이나 상대방의 성격, 성향, 이러한 특징도 조금 알아봐야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먼저 외모를 조금 보자면 나하고 되게 닮았어요. 이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카드에서도 이 뽑는 질문을 하는 이 내담자와 질문자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 질문자와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외적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부에 대한 인연이 좀 있어요. 공부에 대한 연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이상이 높아요. 그리고 학구열 자체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자, 학교 다닐 때만 공부를 한다.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만 공부를 하지 않아요. 학교를 졸업했어도 본인이 세상을 살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 싶고 궁금한 거 찾아야 되고 내가 배우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 열정, 이러한 의욕, 이러한 욕망, 야망까지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서 탐구심 자체가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위한 공부, 대학 타이틀을 위한 공부, 직업 타이틀을 위한 공부, 직장명을 위한 공부, 회사 타이틀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격증도 본인의 회사하고 별개인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제2의 부업을 위해서 따내는 자격증들이 또 많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와 알아가는 그 시점에도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게 있거나 공부를 하려고 한다거나 느지막이 대학원을 가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의사를 좀 표현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를 좀 보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냉철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쉽게 감정에 휩싸이거나 쉽게 사랑에 빠지지 않고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굉장히 잘 계산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일이나 본인의 직장, 직업, 사업에 있어서도 목표를 한번 설정하면 그거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장점이라 하면 추진력, 그리고 웬만한 걸로는 포기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것에 대한 약간의 단점이라고 본다면 물불 안 가리고 끝까지 해내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좀 아니다 싶었을 때 포기하거나 끝내거나 돌아가거나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게 사랑과 연애에서도 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상대방하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겠죠. 자, 이 사람이 완벽주의자 기질도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 집중,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하는 거. 그래서 분명히 이 직업적으로는 전문가, 달인, 한 분야의 달인이나 한 분야의 전문가, 꽤 오랫동안 한 직장을 다닌다거나 그 분야에서 그 직업적인 것에서 굉장히 높은 명예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키워갔다, 뭐 경력을 쌓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와서 본인이 본인 걸로 하나 이름을 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집념을 가진 사람이라서 직장으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사업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완벽주의자 기질 좀 있어서 스스로가 조금 피곤할 수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전문가, 뭐 혹은 예술성도 있기 때문에 연예인, 예능, 그러니까 예체능,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이쪽으로도 연이 있고요. 예지력도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직감, 눈치 이런 거 굉장히 좀 빠른 편이라서 영업이나 서비스직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본인의 고객, 본인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손기술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을 딱 지정해서 오는 지정 고객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어영부영 거기 속해서 일하는 느낌이 아니라 딱 이 사람을 짚어서 찾아오는 이 사람의 고객, 이 사람의 손님이 굉장히 많은 영업직이나 뭐 서비스직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사업하는 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요. 사업도 사업인데 일단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먼저예요. 이 사람은. 상대방이 아무리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사업가야 이거보다 이 사람은 이쪽에 전문가야 이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똑부러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디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쪽에서도 두각을 좀 나타낼 수가 있겠죠. 본인이 맡은 바에 대해서 물불 안 가리고 가고 한 분야의 달인이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몰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있을 수가 있다. 두 사람은요. 소개팅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떠한 모임이나 어떻게 좀 짜여진 곳에서 만날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정하고 그날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작정하고 모임이 개최되는 날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이때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입시다 하는 그러한 성향을 띠는 모임이나 그러한 성향을 띠는 행사나 그러한 성향을 띠는 강의나 어떤 전시회나 이렇게 뭔가 작정하고 어떤 곳에서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모입시다 해갖고 딱 모이는 그게 취미여도 되고요. 본인의 일의 연장선이어도 되고요.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거여도 돼요. 뭐 여행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저냥 뭐 소개받을래 해서 소개받는 느낌보다는 어떤 작정하고 짜여진 그 모임과 그러한 시기에 적절하게 그곳에 같이 등장한 사람들 속에서 눈에 띌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조금 대중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사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도 포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3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이 연애를 하는 이유, 내가 왜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분명히 일단 본능적인 감정일 거고, 두 번째가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연애하는 거다. 연애는 그러니까 진지하고 진중하고 또 한 사람의 어떤 깊이를 알아가고 인생에 있어서 동반자를 만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자신이 좀 활력이 돋고 생기 있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더 웃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삶에 즐거운 요소가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걸 위해서 연애를 한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4번 분은
인생 자체를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 게 모토일지도 몰라요. 만에 하나 이전까지는 내가 꽤나 진지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시점에는 아마도 나에게도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아, 이제는 인생을 조금 더 가볍게 살고 싶다. 너무 진지하게만 사는 것도 답은 아니다. 조금 더 가볍게 웃고 조금 더 가볍게 지나가고 가볍게 생각하고 즐겁게 웃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인생에서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이제 좀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에 상대방과 연애를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과 나는요, 즐거운 연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양적인 양의 기운을 많이 나타내는 카드끼리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활동, 즐거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육체적인 에너지 혹은 성적 궁합 이런 것 또한 굉장히 잘 맞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 여행, 운동, 취미, 신체 활동, 액티비티한 그런 데이트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리고 그런 취미나 그런 모임, 그런 활동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우리 어떻게 만나게 되나요? 다음 연애 상대는 제가 어디서 만나게 되나요? 라고 하면 취미가 없는 분은요, 지금부터라도 취미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취미가 생기고 내가 내 인생, 어쨌든 취미 자체가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취미 생활을 막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운데 억지로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일을 내가 억지로 나가야 된다.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취미 활동을 하는데 내 돈을 써가면서 억지로 고통스러운데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연애운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이거는 취미 활동을 해서 연애운이 높아지는 걸지, 연애를 할 시기가 돼서 연애운이 높아지면서 취미 활동까지도 확장해 나가는 건지는 뭐가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나한테도 양의 기운, 양의 에너지가 활발해지는 시점부터 내가 나가게 되고 내가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분 같은 경우는 누굴 만나게 되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시게 되거나 활발한 사회활동과 취미활동을 하시게 되는 순간부터 내 연애운이 같이 상승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가 먼저고 뭐가 더 중요하다는 없다는 거. 어차피 내 에너지 자체가 양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 두 가지 모두가 상승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조금 특별한 부분은 내가 이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기보다는 여러 사람 중에서 4번분이 이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다라는 게 조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1대1로 이 사람이 확 눈에 들어와서 이 사람하고만 알아가다가 발전하는 느낌보다는 여러 사람을 두고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또 저 사람도 괜찮고, 그래서 몇 번씩 이렇게 서로 커피도 마셔보고 밥도 먹어보고 영화도 보러 가보고 이렇게 좀 해보다가 정말 끌리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 정말 잘 맞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 라고 해서 서로가 선택을 하고 선택을 당해서 사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특징을 조금 더 보자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얼굴부터도 나 건강하다, 나 섹시하다, 나 쾌활하다, 나 유쾌하다, 이렇게 뭔가 나 에너자이저다 이렇게 그냥 써 있어요, 얼굴에. 이 사람이 의기소침한 거랑은 정반대예요. 왜? 얼굴에서도 약간 소극적이고 약간 내향적이고 약간 조금 정적이고 차분해 보이고 요런,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할 것 같고 요런 느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여러 사람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쾌활하고 대인관계 넓어 보이고 막 이렇게 좀 앞서 나갈 것 같고 행동대장일 것 같은 그런 얼굴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후자 쪽에 좀 속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용히 혼자 사색을 즐기고 요런 스타일보다는 앞장서고 나서고 쾌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요런 거를 조금 더 좋아하고 이런 것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지컬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에요. 웃음도 되게 많고 말도 좀 빠를 수가 있고
목소리도 조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약간 조용조용 네 그러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시구나 이렇게 좀 크게 행동도 모션도 좀 크고 목소리도 크고 이렇게 좀 크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직업으로 조금 넘어가자면 이 사람은 대인관계가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를 활용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외국어를 잘하거나 본인이 뭐 외국어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나라 말 한국어를 잘하더라도 언어를 활용하는 일, 뭐 굳이 선생님이라면 논술 선생님, 뭐 국어 선생님 이런 것도 되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좀 스피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거나 이렇게 좀 언어를 굳이 선생님이라면, 근데 선생님들은 사실 어떤 과목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전달력이 높은 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선생님을 하고 나서도 뭐 강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천적인 노력들과 경험들이 더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축적되면 더 잘하겠지만 그걸 떠나서도 어쨌든 모든 언어를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라 하면 굳이 과목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교육 쪽 강사 뭐 스피치를 한다든지 외국어 한다든지 아니면 영업 서비스직 이렇게 하더라도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혹은 뭐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 실장, 뭐 매니저, 뭐 총괄 뭐 이렇게 좀 아니면 이렇게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가 늘 좀 앞서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항상 팀을 꾸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뭔가를 전달하고 요러는 쪽으로 조금 더 직무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쪽에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말을 좀 많이 하고 대인관계도 좋아야 하고 이런 거 뭐 이벤트 회사 웨딩 쪽 뭐 이런 쪽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운동선수, 왜냐면 이 사람이 양의 에너지 굉장히 좋다 그랬죠? 운동선수, 뭐 요리나 음식도 사실 양적인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요리나 음식 중에서도 차 종류에 따라 또 음기가 가득한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뉘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식업 쪽이다라고 했을 때 양기가 좀 넘치는 그런 쪽의 종류의 음식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겠다. 신체적 활동, 뭐 겸한 교육 뭐 이런 것도 되니까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뭐 코치가 될 수도 있고 필라테스, 요가, 뭐 명상 뭐 등등등. 근데 약간 정적인 것보단 좀 움직이는 쪽의 운동, 이쪽의 신체 활동의 교육 이쪽이 조금 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정적인 스포츠보다는 마인드 컨트롤 이쪽보다는 몸을 실제로 많이 움직이고 땀을 좀 내고 요러는 쪽의 운동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뭐 이벤트, 파티. 당연히 양의 에너지, 육체적으로 땀 흘리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몸을 쓰는 일이라면 댄스, 춤, 체육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술적 재능, 창의성 이쪽은 당연히 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러한 직업들을 좀 갖고 있다. 근데 이러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머리 쓰고 가만히 앉아있고 오랫동안 하나의 일을 하고 기계적으로 일하고 한 가지 일만 파고 들어가고 요쪽 분야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쪽이 있다. 상대방의 외적인 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섹시하기도 하고 강렬한 매력이 좀 넘치고 얼굴이나 이런 외적인 그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도 자신감이 좀 넘쳐 보이는 듯한 걸음걸이 뭐 혹은 그러한 뭐 자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재질이지만 자기가 아무나 만난다 이런 건 또 아니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울리는 사람들과 본인이 또 선택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4번분에게 반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4번분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까지 괜찮은 사람이 나한테 반하는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솔직히 4번분도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카드를 딱 봤을 때. 4번분 또한 일과 사랑 중에 선택해라 하면 무조건 사랑이야 라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일이야 라도 하지 않고 나 둘 다 잡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욕적인 분이다. 그리고 양의 에너지도 넘치고 특히나 내가 이 사람 만나게 되는 시점에 어쨌든 에너지가 조금 위로 상승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볼 때도 또 다른 나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나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상승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떠한 절제력, 이런 것도 좀 나와요. 이거 독특한 특징이긴 한데,
절제력. 아마도 4번 분은 이 사람이 알던 사람이나 이 사람이 쉽게 마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검소하고 가장 소탈하고 가장 털털하고 가장 생활력 있고 꼼꼼한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내가 이제껏 여러 사람을 봤고 여러 사람을 보다 보니까 다 다양한 매력들이 있는 건 알지만 내가 그래도 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함께 계획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고 빈틈없고 약간 체계적이고 이런 본인만의 루틴을 딱 정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배울 점이 굉장히 많구나. 어찌 보면 나의 이런 막 폭발적인 에너지를 좀 다뤄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4번 분은 본인의 이러한 매력을 좀 잘 어필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두 분 만나시게 되는 날짜, 고백받는 날짜, 고백하게 될 날짜, 상대방의 생일 이런 거 포함되는 숫자는요. 2, 4, 6, 8을 기억하시면 돼요. 2, 4, 6, 8 안에 내가 상대방과의 기념일이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의 기념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귀게 되는 날 혹은 고백하게 되는 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5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분이 귀여운 걸 좀 좋아하세요. 그쵸? 카드를 좀 봤을 때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한 것도 좋아하고 근데 또 이렇게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나 만날 거였으면 진작에 연애를 했고 아무나 사귀어가지고 어떻게든 기념일 같이 보내고 이렇게 했을 텐데 나는 그렇게 아무나 만나거나 아무 때나 누굴 사귀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5번 분 보면 약간 개성도 강하시고요. 독특한 본인만의 세계관, 철학이 있다.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굉장히 좀 확고한 편이다. 그래서 누군가와 사실 쉽게 타협을 하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좀 잘 설득이 되는 편은 아니에요. 내가 귀가 얇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나의 주관이 좀 확실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번 분이 남자건 여자건 간에 내가 꼭 리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도 너무너무 좋지만 편하지만 어쨌든 내 주관을 좀 굽혀야 되는 상대를 만나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아마 이 카드들 봤을 때 내가 내 고집을 꺾어가면서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해도 아무리 이 사람한테 첫눈에 반했고 아무리 이 사람이 나의 외적인 이상형과 너무너무 부합해서 확 끌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내 고집을 꺾어가면서까지 이 사람에게 맞춰가는 사랑은 아마 굳이 하지 않을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건 5번 분이 이 사귀게 될 사람에 대한 카드를 지금 뽑았지만 이 사람을 사귀게 되었다는 거는 여러 사람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아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니고 이 사람은 외모가 괜찮지만 대화가 영 안 통하고 이 사람은 대화가 통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외적인 건 포기할 수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 되고 나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카드를 뽑았는데
아, 5번 분은 연애를 뭐안 하신다고 나오네요.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왔죠. 그랬다는 건,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겠구나. 한 번에 확 만나게 되는 사람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 리딩을 듣는 시점에 내 연애가 만약에 잘 안 되거나, 지우님 저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라는 생각을 하신다 그래도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카드에서도 당신이 누굴 만난다고 나왔으나 이 사람을 만나기까지는 분명히 타협이 되지 않는 많은 순간들을 거쳐가다가 만나게 되는 걸 거야 라고 애초부터 나왔으니까 지금 내가 이 리딩 듣는 시점에 짝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 근데 이런데 만날 수 있을까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지켜나가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지나가고 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상대방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제일 많이 싸우게 되면서 가까워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5번 분. 안 싸우는 사람도 없고 싸움을 한두 번 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잘 싸워지는 게 꽤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5번 분은.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는 잘 싸워져요. 근데 초반에는 조금 더 부딪힘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서로. 서로 너무 끌려요. 근데 너무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싸우는 순간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참 별거 아닌 걸로 싸웠다라고 서로가 무릎을 탁 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의리 있는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상대방도 나도 애초에 초반에 조금 싸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나하고 약간 비슷해요. 어떤 게 비슷하냐? 저 사람도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굽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본인의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고 본인의 일상, 본인의 사생활, 본인의 성격, 성향 이거를 이 사람도 누군가한테 쉽게 맞추거나 잘 맞추려고 하거나 희생하거나 이런 거랑은 약간 거리가 멀어요. 근데 나도 그러거든요. 근데 두 분이 잘 맞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남한테 쉽게 맞춰지는 성격과 희생하는 성격은 아닌데 그렇다고 서로 독불장군은 아니에요. 서로 피해를 주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 막 절절매면서 희생하고 뭐하고 다 따라가고 알았어 막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해 막 이런 성격은 못 돼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닌 걸 가지고 맞다라고 우기거나 내가 맞으니까 너 당해봐라 이러고 막 막말하고 상처 주거나 이런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상식선의 생성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애초에 초반에 왜 나한테 이렇게 안 맞춰주지? 이거를 서로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마찰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좀 맞춰줘야 편안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5번 분도 상대방도.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서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게 약간 힘들 거예요, 서로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 이런 사람, 나도 이런 사람, 오케이. 이렇게 가게 되면서 굉장히 편안한 연애를 하실 거라고 나오고 있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직업을 여러 가지 예시를 들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이 직관력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고 언어 능력도 언어 능력이고 예체능, 예술 계열, 예체능 계열, 창의력 이것도 되게 많이 발달된 사람이고요. 머리가 엄청 좋아요. 눈치가 빠르고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직관력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기감이 좀 발달되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 상대하지 않는 일이 어딨어요. 자, 우리가 대면으로 상대하지 않는 것과 대면으로 사람 상대하는 건 또 확연히 다르거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사람을 상대하거나 대면으로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래도 사람들과 전화 통화라도 많이 해야 되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직업에선 사람들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심리 상담이 되어도 괜찮고요. 심지어 타로를 봐도 괜찮고 사주를 보고 명리 공부를 하고 뭐 신점을 보고 뭐 다 상관없어요. 정신과 의사도 상관없고요. 상대방이 변호사도 상관없고요. 간호사도 상관없고 의사도 상관없고
뭐 프로게이머, 뭐 여러 가지 뭐 다 상관없어. 근데 프로게이머랑은 조금은 성질이 다르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까진 아니니까. 그래서 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한다 해도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히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좀 타고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온라인이 아무리 지금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많이들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온라인 상에서도 이어져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컨택을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본인의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예시를 들려다가 말았지만 프로게이머라고 쳐요. 자, 지금 이 사람의 직업하고는 너무나 다른 직업이지만 이 사람이 프로게이머인데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프로게이머라면 어찌됐건 게임만 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런 프로게이머들을 관리하는 어떤 혹은 회사를 본인이 차려서 이런 많은 프로게이머들과 함께하는 어떤 뭔가를 하거나 전직 프로게이머였지만 지금은 프로게이머를 이렇게 양성한다? 아니면 행사가 있거나 어떤 뭔가가 있거나 여러 가지 큰 뭔가가 있거나 할 때 본인이 가서 직접 그 상황을 진행을 한다거나 마이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어찌되었건 정말 아무것도 사람들과 대면하는 게 연관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안에서 가만히 일하지 못해요. 안에서 가만히 있는다 그래도 실제로 밖에서 한두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온라인에서 상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상대방은 하루 왼종일 말을 할 수도 있고요. 하루 왼종일 통화를 하게 될 수도 있고 하루 왼종일 카톡을 하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하루 왼종일 누군가랑 대화하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똑같은 말을 하든 매일매일 새로운 말을 하든 사람을 계속해서 상대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인 것과 상관없이 사람을 계속해서 대해야 되는 직업이다. 거기다가 그냥 사람만 대하는 서비스직이나 영업직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까 제가 영적인 기감이 좀 발달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그냥 영혼 없이 누굴 이렇게 가르치고 프로세스에 맞게끔 이거 1 더하기 1은 2고 이렇게 그냥 하다가 끝나는 직업이 아니라 똑같은 선생님이라 그래도 아이들의 진로나 아이들의 개인 가정사나 고민 이런 것들도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기술가정 선생님인데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마치 나한테 와가지고 본인의 이제 고민이나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 아니면 본인의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도 나하고 상의를 하고 싶어 해. 이런 선생님.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담임 선생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올 정도로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직업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직업의 특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의 직업적인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성향이 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상대방이 그러기 때문에 외모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나를 꿰뚫어 본다는 듯이 굉장히 강렬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눈이 크든 눈매가 매섭든 아니면 딱 꿰뚫어보는 듯한 인상이든 또 또렷한 화려하게 생긴 이런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든 이 사람은 굉장히 범상치 않은 외모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건 소개팅도 가능하고요. 같이 뭔가를 하다가 그 안에서 발전하게 되는 것도 가능하고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발전하게 되는 케이스도 가능한데 꼭 제가 이런 예시를 들면 혹시 그 친구랑 잘 된다는 건가요? 저 친구에서 연인 발전하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시지만 저는 친구에서 연인이 된다고만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드렸고 누군가는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말한 것뿐 5번 분이 주변에 아무런 이성으로 느끼는 친구가 없는데 이 리딩을 들었다고 친구랑 연인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두 분이 만나게 되는 날짜, 사귀게 되는 날짜, 고백을 받거나 고백을 하게 되는 날짜, 상대방의 생일 1, 6, 7, 9를 기억하시면 돼요. 1679. 이 안에 이 날짜에
이 숫자에 속한 날짜에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슈, 우리 관계 안에 굉장히 특별한 날, 기념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5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